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은 그의 감옥이 아니라 궁전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신성 같은 생활을 하였는데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헤이룽장성 네어 감옥에서는 드라마보다도 더 실감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연인을 7이나 만들었습니다. 철창 너머로도 여자들은 그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심지어 여성 교도관조차 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밤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면 돈을 건넸습니다. 갇혀있는 쪽이 아니라 지배하는 쪽이었죠. 놀랍게도 그는 감옥 안에서 교제 어플을 통해 외부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중 7명과 실제 관계를 맺었으며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은 삼엄한 감시망 아니었지만 그는 그 벽마저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난 건 뜻밖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의 한 남성 교도관이 자기 아내가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결국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남자가 바로 왕둥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었으며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가정교육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날라리로 살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술과 담배, 도박과 여자, 손에 잡히는 일은 없었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선택지가 아니었고 범죄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왕둥은 주변의 몇몇 포구들과 함께 매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상의한 끝에 결국 강도를 결심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거리에 나와 오가는 행인들을 보며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고된 감옥 생활을 통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악랄하게 변했고 매일 날라리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2012년 이번에는 강도 일을 그만두고 사기를 배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흑룡강 너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두 번의 복역은 그의 면모를 일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왕둥은 다시 출소한 후에도 변화는 하나도 없고 평생 악인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되었고 복역 기간이 또 다가와서 다시 출소합니다. 왕둥은 여전히 사회에 섞여 자신의 본업을 유지하고 있고 매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그는 부정한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이번에 납치를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토론한 후 납치를 실시하다가 결국엔 또 경찰에 잡혔고 주범이라 또 익숙한 감옥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헤이룽장 러허 감옥에 수감되었고 여러 차례의 범죄로 인해 이번에는 직접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 들락날락하면서 그는 감옥 안의 모든 것을 매우 잘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좀 수그러들 줄 알고 개과천선하여 출소 후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이번에 그가 직접 감옥에서 더욱 기이한 범죄 사실을 전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왕둥은 오랜 기간 사회를 떠돌며 지내는 동안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과 뛰어난 화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의 말솜씨를 활용하여 교도소 내에 다양한 인맥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후에는 교도관들의 행동과 언행, 생활 습관 등을 세심히 관찰하며 각자의 성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머리를 잘 쓰고 소소한 수단을 활용한 결과 몇몇 교도관들과도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이들의 묵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육체 노동을 면제받기도 하였습니다. 수감 생활 중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많았던 왕둥은 가까운 교도관의 도움으로 몰래 스마트폰 한 대를 손에 넣게 되었으며 그 휴대폰을 통해 시간을 보내며 비교적 여유로운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마트폰으로 위챗에서 흔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의 여성 몇 명과 알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은 이혼 후 심리적으로 외로운 상태였던 교도관 채잉 씨였습니다. 여기서 흔들기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동시간대에 같이 핸드폰을 흔든 이성끼리 연락이 되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아니면 다시 흔들어서 다른 동시간대 폰을 흔든 이성을 만나는 기능입니다. 왕둥은 자신의 말솜씨와 상대를 위로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채잉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채잉 씨는 그가 수감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였기에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채 씨는 자주 면회를 오며 왕둥과 사적으로 만났고
심지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약 1,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둥은 차혜 씨와의 관계 외에도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에게도 다정하게 말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렇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교도소 내에서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도관들은 왕둥을 위해 특별히 편의를 제공하였고 교도소 안에서 연인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왕둥은 매우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훗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은밀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 여성 중 한 명은 교도관의 부인인 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쁜 업무로 인해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연히 왕둥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둥은 릴이의 상황과 신분을 파악한 후 다시 한번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정성스레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릴이는 남편 몰래 왕둥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자주 교도소를 찾아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왕둥은 이 관계를 이용해 출소 이후를 대비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둥은 릴이에게 관심을 잃었고 점점 연락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릴이는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한 끝에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둥은 릴이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출소를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약 헤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릴이는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협박에 굴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둥은 그녀와의 사적인 영상 일부를 온라인에 유포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의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남편이 자신의 출소를 돕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인의 배신과 수감자의 협박에 분노한 릴이의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2015년 초 흑룡강성 교도소 관리국에 실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이뤄진 갑작스러운 수색에서 왕둥의 침대 밑에서는 휴대전화 3대와 유심카드 7장 그리고 2천여 건이 넘는 사적인 메시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왕둥은 허위 투자 유도 및 감정적 접근을 통해 총 7명의 여성에게서 약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으며 그중에는 교도소 관계자 가족 2명과 직원 1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왕둥은 징역 13년 9개월 및 벌금 400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중국 사법 역사상 드물게 4번 수감된 전과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14명의 교도소 관계자들이 처분을 받았고 교도소장과 정치위원도 면직되었으며 내어 교도소에서 컴퓨터 260대를 지급해 수감자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시켜 수익을 올린 사례 등 그간 감춰져 있던 부패 실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